안녕하세요. 전 셰프로 활동 중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죠? 전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할 때면 꼭 끼어들어서 계란말이를 하거나 채소를 다듬거나 어떻게 해서든 요리를 하고 싶어 엄마를 귀찮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요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큰 꿈이기도 했거든요. 주부들 사이에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남이 해준 음식이라고 말들을 하죠. 저 또한 매일 제가 요리를 하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나 남편이 준비한 특별식을 먹을 땐 맛이 있든 없든 정성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요리사, 즉 셰프라는 직업이 아주 인기 있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리사라고 하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방송을 통해 셰프들이 요리에 대한 열정과 요리 과정에서 느끼는 짜릿함을 시청자가 함께 느끼면서 어느새 셰프라는 직업은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손맛만 좋으면 누구나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요리도 과학이라는 시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리 지식을 갖춘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있죠.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해서 요리사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주방에서 현장을 배우고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어쩌면 요리 지식을 눈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소 익히는 것이 요리사의 꿈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좌절과 시련,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었습니다. 한때 요리사의 꿈을 접을까 생각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기에 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사가 되기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어릴 때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주부, 말 그대로 그림 같은 집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아빠는 엄마를 보고 늘 말씀하셨죠. 아무리 예쁘고 잘난 여자라도 요리 못하면 다 빵점이야. 못생겨도 요리 잘하는 여자가 최고지? 니네 엄마처럼. 그럼 엄마가 못생겼다는 거네? 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는 거지. 당신도 오해한 거 아니지? 아이고, 요리는 내가 했는데 왜들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엄마는 요리는 물론 외모며 인성까지 정말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전 한 번씩 아빠가 출장을 가시면 엄마랑 같이 맛집을 찾아서 외식을 하곤 했는데요. 뭔가 여자들만의 비밀이랄까. 엄마랑 외식하는 게 늘 좋았습니다. 지수야, 여기 돈가스 괜찮지? 응, 너무 맛있어. 엄마도 옛날에 이런 멋진 레스토랑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 손님 2명 있잖아. 손님 2명? 아빠랑 우리 지수. 엄마한테 VIP 고객이지. 에이, 난 또. 그러면 내가 엄마 꿈 이뤄줄게. 정말? 응, 나 정했어.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로. 와, 그럼 엄마는 지수 레스토랑에서 맨날 맛있는 것만 먹겠네? 물론이지. 엄마는 나의 VIP 고객이 될 거야. 전 요리사가 되기 위해 일찍부터 외국에 있는 요리대학에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던 해 호주에 있는 요리대학에 합격증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대! 엄마!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가구들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죠. 엄마, 밖에 저것들 뭐야? 지수야. 엄마 왜 그래? 응? 아빠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 알고 보니 아빠는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 사람이 진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살아? 엄마 근데 나 있잖아. 호주에 있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얼른 짐 싸자. 오늘 집 비워줘야 된대. 지수야, 얼른. 전 요리대학에 합격했다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제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우리 집이 빨간 딱지에 둘러싸여 쫓겨나게 됐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지만 세상엔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수야, 얼른 집 사라, 얼른!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싸? 저 차에다 실어야 된다며. 책만 가지고 버릴 건 버리자, 어? 요리책이란 요리 도구들은 어쩌라고. 지수야, 그건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하자. 아빠, 나 사실은 오늘 합격증 받았어. 뭐? 호주 요리대학에서 오늘 합격증이 왔다고. 지수야, 이건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자.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잖아. 이 녀석아, 내일부터 아빤 우리 세 식구 끼니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돼 죽겠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는 할 때야? 엄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 엄마한테 말할 거야. 박지수! 아빤 제 합격증을 빼앗아서 제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아빠! 이제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생각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고 초라해지니까.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예전에 우리 아빠는 어디 간 건데? 이제 정말 우리 분수대로 살아야 돼. 너 이거 엄마한텐 절대 말하지 말아라. 엄마를 생각한다면 말이야. 너희 엄마 아마 쓰러질 거다.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제 꿈은 아빠의 손에 갈갈이 찢겨졌고 전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요리에 대한 책과 도구들은 모두 버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요리사의 꿈은 그렇게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저 또한 대학은 아예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대학 졸업장도 없이 취업하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고졸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으니까요. 박지수 씨, 왜 대학은 안 갔나?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 없이 취업한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을 텐데.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김치 공장에 취업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머님들과 김치 만드는 작업 과정에 배치됐습니다. 몇 살이라고? 20살이요. 거의 딸뻘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데서 일을... 아무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네. 김치는 담가본 경험이 있어서 김치소를 무치는 것은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다 보니 손이 누구보다 빨라야 했죠. 야, 너 때문에 배추 다 밀린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젊은 애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꾸역꾸역 들어와서 꼭 일을 해야겠니? 참, 요새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하루 종일 맵고 따가운 고춧가루와 씨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아주머니들의 구박을 매일 듣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아주머니들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둥, 공부를 얼마나 안 했길래 이런 데 와서 일을 하냐는 둥, 정말 구박도 여러 가지였죠. 일한 지 2년이 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작업반장이 왔고 아줌마들은 새로운 작업반장을 보고 난리가 났죠. 아니, 새로운 작업반장 봤어? 총각이라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 학벌도 괜찮다대. 사무직 봐도 되는데 밑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면서 자기가 자진해서 왔대. 아이고, 젊은 사람이 괜찮네. 아유, 나 오늘 루즈 안 발랐는데 이 몰골로 작업반장 봐도 되는가? 야,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맞아. 대학 나온 사람이 이런 데서 일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고졸이 이런 데서 일하면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걸 보니 정말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작업반장이 온다고 하니 180도 바뀌었죠. 맨날 트로트 틀어놓고 엉덩이 흔들며 작업하던 사람들이 무슨 클래식을 틀고 아주 요조숙녀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전 정말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었죠. 자, 여기는 본사에서 온 A팀 작업반장 오수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A팀 작업반장을 맡은 오수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와! 본사에서 온 직원이니까 공정 과정을 더 꼼꼼히 살필 겁니다. 다들 작업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자, 오늘도 김치 팍팍! 작업반장이라 한 남자는 저보다 7살에서 8살 정도 많다고 들었고 생긴 것 또한 말끔한 인상에 아주 스마트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아줌마들은 작업반장에게 잘 보이려고 펌어도 하고 귀걸이에 립스틱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반장님, 서울서 혼자 오셨다고요? 네. 아유, 이거 내가 반찬 좀 했는데 맛 좀 보시라고. 뭘 이런 걸 다. 앉으셔도 되는데. 젊은 분이 더 잘 챙겨 드셔야죠. 반찬 필요하면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줌마들은 반찬부터 시작해서 커피, 음료수, 그리고 남자한테 좋은 복분자까지 별의별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 작업반장이 오고 난 후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아줌마들의 시선이 작업반장에게 쏠렸고 절 구박하는 일도 줄어들었거든요. 평화롭게 보내는 날이 쭉 이어지나 했지만 아줌마들은 또 저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 A팀 회식인 거 알지? 소고기라며? 역시 우리 작업반장님은 달라도 다르다니까. 야, 네? 저요? 넌 오늘 남아서 기계 청소 좀 해? 내일 반장님이 청결 상태 본다고 하시더라. 내일 오전에 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야, 우리 오늘 회식이라 한잔 할 건데 오전에 어떻게 청소를 해? 제가 이걸 혼자 다 어떻게 해요? 그게 네 팔자야. 아니 고졸 주제에 우리 틈에 끼어서 회사 돈이나 야금야금 빨아먹고 말이야. 그리고 너 막내잖아. 선배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똑같이 일하고 돈 받는 건데 고졸이라고 회사 돈을 빨아먹는다고요? 전 그날 그 말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대학 나왔어요? 우리 시대에는 대학 다 안 갔어. 고등학교 나온 게 대학 나온 거는 다름없었어. 근데 넌 뭔데? 돈 없어서?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둘 중에 하나잖아. 형편상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 학벌로 자꾸 사람을 괴롭혀요? 아줌마들은 잘나서 이런 데서 일하세요? 뭐야? 이게 확 그냥. 전 아줌마한테 따귀를 맞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까불었다간 내가 위에다 네 행실 다 풀어버릴 거야. 너 작업하고 남은 김치소 몰래 가져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그것도 횡령이야. 그러니까 넌 가만히 일만 해. 알았어? 아빠가 부도가 난 후 저희 세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기에 바빴고 전 자취방에서 김치소를 가지고 이런저런 요리를 해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남은 김치소는 다음날 폐기하는데 버리는 걸 가져와 먹는 게 횡령이라니 괜히 부딪혀봤자 저만 손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줌마들이 시키는 대로 전 퇴근 후 남아 기계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에부터 떨어지지 않는 고춧가루를 일일이 닦고 씻고 정말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럴 바엔 그냥 내일이라도 사표 쓰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말고 분노가 치밀어서 고무장갑을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혼자서 성질을 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안 해. 안 한다고. 뭘 안 한다는 거죠? 전 웬 남자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기계에서 떨어지고 말았고 떨어지는 바람에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작업반장이었습니다. 너무 팔이 아파서 작업반장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당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결국 깁스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어깨까지 다쳤으면 정말 입원해야 했어요. 깁스는 언제 풀 수 있나요? 한 석 달은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완전히 나으려면 참으셔야 해요.
하필 오른손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른손이 다치셔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결근을 하게 되면 분명 무급 휴가일 텐데. 작업반장이 말만 안 걸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속으로 그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직속 상관이라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저 속으로 마음만 타들어갔죠. 미안해요. 인기척도 없이 그래서. 네. 치료비는 제가 낼 거고요. 유급휴가 처리해서 일단 편하게 좀 쉬세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족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던데. 도와주실 가족분 계세요? 아니요. 그럼 혼자 살아요? 네. 죄송해서 어떡해요. 일단 치료는 마쳤으니까 집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작업반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안했습니다. 팔만 다친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몸에 충격을 크게 받은 건지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말 몇 년 만에 꿀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 안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방 밖에선 맛있는 냄새가 흘러 들어오고 있었죠. 방문을 열고 나가니 작업반장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지 뭡니까? 안 가셨어요?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길래 이것저것 사와서 요리 좀 했어요. 한 일주일 먹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 먹어요. 참, 그리고 이거. 작업반장은 포크 숟가락을 내밀며 제 왼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걸로 드시면 좀 편할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누가 해준 음식을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장의 마음도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전 팔이 아픈 것도 잊은 채 감사하단 말을 전했죠. 제 실수이기도 한데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자주 들릴게요. 그래도 되죠? 너무 미안해서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요. 제가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저녁 잘 챙겨 드시고 또 들릴게요. 그날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작업반장은 저희 집을 찾아와 제 식사를 챙겨주었고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취업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다기보단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세 식구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 일인걸요. 그날 회식에 안 오셔서 그래서 들러본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여사님들 등살에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솔직히 제 나이 또래가 요즘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목도 받는 거고 주목받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라 생각해요. 원래 꿈은 뭐예요? 아직 20대잖아요. 전 원래 제 이름으로 멋진 레스토랑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꼭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저만의 레시피로 제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게 꿈이라면 꿈이었죠. 사실 호주 요리대학에 합격했었는데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우와, 호주 요리대학에 합격했다고요? 네, 학창시절부터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합격까진 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렸죠. 사실 저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식품업계에 취직하게 된 거고 언젠간 저도 제 이름을 걸고 따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꿈이 비슷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런 처지도 잊을 만큼 너무 행복했고요.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대화는 점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져 갔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감정도 커졌습니다. 작업반장, 아니 저에게 오빠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죠. 이틀에 한 번꼴로 오던 사람이 매일 오더니 이젠 주말엔 저희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제가 낳는 동안 절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꿈을 같이 이뤄보면 어떨까? 같이?
서로의 꿈이 같다는 건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는 거지. 그리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건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고. 지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서 우리 같이 꿈을 이루자. 와, 그거 좋겠다. 부부가 함께하는 레스토랑. 멋지지 않아? 정말 그의 프로포즈는 생크림을 가득 품은 케이크를 먹는 듯 달콤하고 음식에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올려 완성시킨 먹음직스러운 음식처럼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형편상 부모님들과 저희들끼리 스몰 웨딩을 올렸고 그동안 제가 모은 돈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원금으로 작은 레스토랑을 차리게 됐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가게 차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감사는 무슨, 난 보탠 것도 별로 없어. 우리 지환이가 다 했지. 제가 뭘요. 너무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미안해 자기야. 아니야. 나한텐 그 어떤 비싼 레스토랑보다 좋아. 둘이서 이렇게 마음이 맞으니 엄마가 참 좋다. 시애미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다 얼마 전에 철학관에 다녀왔다. 철학관이요? 철학관 가서 물어보니까 명이며 가게 이름이며 가게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진 우리 지환이 앞으로 다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절대 지수 네 이름은 들어가선 안 된대. 그러면 가게가 쫄딱 망한다고 하더구나. 용한 데서 본 거니까 내 말 명심하고 가게 차릴 때 이 점 유의해서 행동해라. 알겠니? 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가게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고 가게 이름도 우리 이니셜을 따서 만들자고 했는데 전부 남편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게 말이야. 원래는 우리 부부 이름으로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수야, 엄마가 우리 잘 되라고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가게 자리 잡힐 때까진 엄마 말 듣자. 그래도 좀 서운하긴 해. 솔직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조리학과도 나왔고 양식 자격증도 있어. 가게에 그런 증명서 붙여놓으면 손님들한테 믿음이 간다고. 근데 넌 고졸이잖아. 물론 손맛은 좋지만 그걸 증명할 만한 게 없잖아. 안 그래?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남편은 저에게 해버렸습니다. 고졸이란 딱지가 남편에게도 부끄러운 훈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누구보다 그걸 잘 알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전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전 요리에 대한 자격증도 없었고 관련된 학과도 나오질 않아서 손님들이 믿을 만한 셰프는 아니었던 거죠. 가게 이름이랑 명의만 이렇지 우리는 공동 사장이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알았지? 가게를 오픈하면서 전 뭔가에 떠밀리듯 남편과 시어머니 말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과정이 어찌됐건 제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기쁨에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보다 일찍 가게로 나가서 재료 준비를 하고 메뉴 연구를 하느라 가게에서 밤새는 날도 허다했죠. 자기야, 건강 좀 생각하면서 일해. 이러다 쓰러지겠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야, 우리가 낸 메뉴들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좋은데 좀 차별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식전 메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가게가 골목 안에 있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요즘 보니까 SNS로 맛집 홍보 많이 하더라.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 들렸다고 인별그램에 올리면 서비스 음식도 제공하고 금방 입소문 탈 것 같아. 아유, 박 사장님, 온통 가게 생각뿐이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우리 음식 맛 좋다고 손님들이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해. 전 빨리 자리를 잡고 시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확장이 되면 제 이름을 걸고 꼭 가게를 차릴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거든요. 제 마케팅 전략과 신메뉴 개발로 가게는 하루하루 손님들이 늘어갔고 이제 꼭 먹어야 할 맛집, 이 집 안 가면 평생 후회함이라는 손님들의 찬사를 받을 만큼 가게 매출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우리 매출이 이렇게나 늘었어. 이대로 가면 우리 진짜 부자 되겠다. 그치?
오, 대박인데? 참, 자기 신메뉴 개발한 거 나 좀 가르쳐주라. 자기 없으면 그거 다 내가 해야 되잖아. 아, 그거 내가 꼼꼼하게 메모해뒀으니까 내일 가게 가면 노트 줄게. 그거 보면 금방 이해될 거야. 그래. 남편은 사실 초반엔 저와 같이 메뉴 개발이며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지만 가게 매출이 늘면서 주방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았고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만 하는 게 다였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신메뉴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기뻤습니다. 가게가 확장되면 남편과 제가 같이 요리를 해야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게 요리를 대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출이 오르고 전 시어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이번에 개발한 신메뉴를 시어머니께 가장 먼저 맛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음식을 만들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집안은 조용했고 안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여사가 소개해준 처자인데 공무원이라더라. 집안도 좋고 사진 봐봐. 얼굴도 예쁘지? 뭐 괜찮네. 날 잡을 테니까 잘 좀 해봐. 엄마, 근데 쟤를 내보내야 뭐래도 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런 생각도 없이 쟤를 들인 줄 알아? 내쫓아도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일단 레시피는 내가 다 알아냈고 적당한 주방장 구해서 하면 매출에 문제 없을 거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 혹시 또 나 모르게 메뉴 개발하는 게 있으면 다 빼내야 될 거 아니야. 못 배운 게 손맛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네 가게 차려주려고 얼마나 연기를 했는 줄 알아? 내 노후자금 다 털어넣었다고. 너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참, 엄마, 걔 꼬신 건 나야. 무슨 말을. 전 둘의 대화를 아주 생생하게 듣게 되었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절 이용해서 가게 매출을 올리고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를 잡으니 내쫓을 계획이었다니. 정말 저것들이 인간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주려고 만든 김치 스튜를 두 사람을 향해 퍼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야! 당신 왜 그래? 나한테 접근하기 이거였어? 날 이용해서 돈 벌고 내쫓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다 들었어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엄마? 그래. 네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오늘 일은 내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너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럼 너 지환이랑 이혼할 거냐? 그런 거야? 어머니, 솔직히 저 가게 우리 지환이 이름으로 돼 있고 우리 지환이 얼굴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데 이젠 좀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니? 안 그래도 어제 집에 가보니까 집이 돼지우리도 아니고 말이야. 완전히 먼지 천지더라, 먼지 천지. 이제는 넌 지환이 내조이나 신경 써. 지환 씨 선 보여주려고 하셨고 절 내쫓으려고 하셨던 거 저 분명히 들었어요. 야, 아니라잖아. 진짜 열받게 하네. 너 이리 나와. 얼른! 분명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전 완전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우기니까 전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다고 치자. 그런데 자기 돈으로 레스토랑 차렸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아까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레스토랑 차렸다고 하시던데? 그것만 말해줘, 제발. 야, 아까 이야기 끝났잖아. 너 자꾸 이럴 거야? 너 요리 좀 한다고 지금 나 무시하냐? 솔직히 넌 주방에 처박혀서 아무도 몰라. 엄마 말대로 사람들은 다 내 얼굴 보고 우리 가게 찾아온다고. 내일 주방장 구할 테니까 넌 이제 집에서 살림이나 해. 잘한다 해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으이씨. 하늘이 무너질 듯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개발한 레시피는 다 빼앗겼고 이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남편. 아까 제가 들은 게 절대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참고 견딜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할까? 전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집에 있다간 정말 거지같이 쫓겨나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메뉴 개발도 준비 중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전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전 가게도 나가지 않고 망구석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아직 가게 안 나갔어? 아니, 대충 그래도 마무리는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융통성이? 나 안 해. 넌 맨날 안 한다는 소리를 달고 살더라. 왜? 또 존심 상했냐? 내가 인생에서 안 한다는 소리 딱 2번 했어. 김치 공장에서 아줌마들 구박받고 허드렛 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너 같은 개 같은 인간이랑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야. 뭐? 야, 너 말 다 했냐? 혼자서 한번 잘해봐. 난 이제 너랑 끝이야. 그리고 네 엄마한테도 노후자금 잘 챙겨놓으라 그래. 가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전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당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밖에서 노숙도 하고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선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가진 재능을 썩히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번 시련도 잘 견뎌낼 거라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요리를 더 배워서 지금보다 실력을 갈고 닦자는 거였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방송과 책을 통해 존경해왔던 셰프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그 셰프님께 요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일이 쉽게 풀리면 인생이 재미없다고 하지만 전 해도 해도 너무하게 항상 모든 일에 걸림돌이 존재했죠. 셰프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셰프님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나 됐을까요? 셰프님이 강원도의 한 산속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 셰프님을 찾아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전 셰프님께 요리 전수를 받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셰프님 찾아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셰프님, 제발 절 좀 받아주세요. 헛걸음했구만. 난 이제 요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가셔. 선생님은 단칼에 제 제안을 거절하셨고 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온 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체력에 한계가 온 거죠. 눈을 떠보니 따뜻한 구들장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에는 구수한 청국장이 익어가는 냄새가 가득했고 청국장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죽이 한 그릇 있었습니다. 전 앞도 뒤도 안 보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죽 맛을 생각하면 군침이 돌 만큼 정말 맛있는 죽이었습니다. 궁중에서 먹던 타락죽을 선생님이 저를 위해 끓여주신 겁니다. 정신이 좀 드시나? 네, 죽이 정말 맛있네요.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내려가 보쇼. 난 누구한테 뭘 가르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려가세요. 전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 아니면 제 인생 끝이에요. 이제 더 희망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요리뿐이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사정은 딱해 보이는데 내 알 바 아니야 뭐. 그럼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내려가쇼.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제자가 돼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뜨자 일단 마당부터 청소했고 닭들이 갓 낳은 계란과 텃밭에 있는 채소들을 따서 재료 손질을 해 선생님께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선생님, 제발 절 좀 받아주세요. 그런 일 없다니까. 내려가세요. 정말 그날부터 거머리처럼 선생님에게 찰싹 붙어서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같이 올라갔고 선생님이 장작을 패면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하다 보니 선생님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고집이 아주 세구만. 선생님,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죠. 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쫓겨난 일들을 선생님께 다 설명드렸고 제게 남은 희망은 요리하는 것뿐이라며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은 격분을 하셨습니다. 그런 정신머리로 요리를 한다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네. 요리를 돈으로 보다니. 자네 정말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은가? 네, 제 인생은 요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낼 자신이 있어? 네? 네, 그럼요. 선생님의 제자가 된 순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죠. 요리사는 체력 싸움이야. 자, 이 쌀자루 들고 꼭대기까지 갖다 내려와야 한다. 꼼수 부렸다가는 쌀자루 2개야. 자, 시작! 전 10kg가 넘는 쌀자루를 들고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발바닥은 찢어질 듯 아팠고 어깨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희망이 없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자, 어떤가? 할만한가? 네, 할만합니다. 셰프는 서서 일하는 직업이야. 오늘 이 훈련을 절대 잊지 말도록. 네. 선생님의 훈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훈련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손이 국자고 내 손이 스푼이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단련시켜야 돼. 뜨거움, 차가움은 온도계 갈 일이야. 자, 견뎌. 그래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 한 손은 얼음장이 됐고 한 손은 화상 직전까지 갈 만큼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 노트 안에 있는 레시피를 세상에 한번 차려놔봐. 아주 멋지게 말이야. 선생님. 누굴 복수하기 위해 요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오직 내가 한 요리를 먹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알겠지? 선생님은 평생을 담은 자신의 요리 비법이 담긴 노트를 넘겨주셨고 정말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은 암담했던 제 인생에 빛이 되어주셨고 전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노트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대로 수백 번을 요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요리 오디션이 열린다는 광고를 보게 됐고 전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제 얼굴과 요리를 이 세상에 알리겠다는 각오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늘도 제 노력을 알아주셨던 걸까요? 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고 몇 억의 상금도 받게 됐습니다. 참가자들 중 요리를 전공하지 않은 유일한 참가자라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참가자의 요리 비법. 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요? 상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사수님 덕분에 진정한 요리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왔던 시련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돼서 여러분께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승 후 여러 유명 식당에서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며 절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전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저만의 꿈이 있었거든요. 전 우승 상금으로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차렸고 식당은 매일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지만 문득 제 이름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 메뉴를 개발하고 밤을 새웠던 그 레스토랑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오로지 제 메뉴들이 손님들에게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남편의 레스토랑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달라진 건 예전보다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이었죠.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는데 그때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절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박지수 셰프님 맞죠? 맞네. 팬이에요, 팬.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아, 네. 가게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제 이름을 듣자마자 가게로 몰려들었고 가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워? 박지수 셰프님이 저희 가게 오셨어요. 저도 사인 받아야겠어요. 뭐? 시어머니는 가게가 오랜만에 인산인해가 되죠.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박지수 셰프, 우리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자, 우리 며느리한테 사인 받으려면 주문부터 하세요. 주문 안 하면 사인 못 받습니다. 자, 주문하세요, 주문. 제가 유명 셰프가 되니 절 며느리라고 하질 않나. 절 이용해서 또 돈벌이를 하려는 꼴을 보니 정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셰프님, 진짜예요? 여기 사장님이랑 가족이에요? 말도 안 돼. 이 집 스튜 완전 토 나오는 토스튜로 유명한 집인데 셰프님이 이 집 가족이라고요? 아니죠? 사람들은 갑자기 웅성웅성거렸고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이 가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 보러 여기까지 찾아주신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음식값은 제가 다 계산할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짜 음식이니까 먹었지 더는 못 먹겠다며 테이블마다 음식을 다 남기고 나갔죠. 손님들이 다 나간 후 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절 끌어안고 반가워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널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그래, 그렇게 너 떠나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 아유, 우리 며느리 드디어 이제 돌아왔구나. 알고 보니 남편은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고 제가 나간 뒤로 재료값을 아낀다고 음식을 개판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단골 손님마저 가게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더군요. 자기야, 나 진짜 하루하루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산다. 망하기 직전이라니까. 생각해봐. 자기 꿈. 나와 같이 하겠다던 우리 꿈. 우리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솔직히 내가 너를 지원하려고 내 노후자금 다 여기에 부은 거 알지? 우린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자, 지수야.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린 현재를 살아가야죠. 전 예전 일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 역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그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가게를 일으켜보자. 지연아, 그렇지? 당연하지. 여보, 나 이제 요리 공부 열심히 할게. 달라진 내 모습 기대해도 좋아.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해.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 곧 돌아올게. 전 그 어떤 악담도 퍼붓지 않고 웃으며 다시 컴백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한 달 후 정말 전 그곳에서 다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뭐 생겨요? 그 모시기 엄청 유명한 요리사가 2호점을 여기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도 잘 안 오는 동네인데 왜 여기다 차리는지. 네? 전 남편의 가게 옆에 2호점을 오픈했고 오픈 직전부터 예약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수야, 여기 가게 뭐야? 나랑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미쳤어? 너랑 다시 시작하게? 너 분명히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 너 요즘 체력이 많이 허하나 보다. 헛소리 들었나 보네. 말은 똑바로 들어야지. 너랑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겠다고. 내 2호점을. 뭐? 팔이 날리는 저런 가게 옆에 내 2호점을 차리는 게 상도에 좀 어긋나긴 해도 그래도 옛 생각도 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대학 졸업장 하나로 얼마나 네가 잘 살아갈지도 가까이서 보고 싶고. 장사 잘 되길 바랄게. 근데 솔직히 기대는 안 된다. 나 갈게. 2호점이 오픈하자마자 전 남편 가게는 쫄딱 망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 흩어져 있던 부모님과 다시 살게 되었고, 오래전 소원이었던 엄마를 위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이젠 국내에서 알아주는 셰프로 활동 중이랍니다. 저도 예전엔 사실 먹고 살기 위해 요리를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한 요리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걸 이젠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내 발목을 붙잡고 가난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